KT 자회사인 KT E&S 직원이 금융권에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갖고 잠적했습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두고 장남 이맹희 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상을 상대로 벌인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 소송에서 이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사에 대한 영업용 순자본 비율 규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 사장 등 임원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심리적 지지선인 1900선 회복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동반 상승하면서 나흘 만에 반등 기조 이어나갔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오늘은 마감 들어서 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소폭 상승하며 1079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소식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처럼 기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양대 증시 나란히 상승 마감 지었는데요.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57포인트 오른 1917.8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1897.3으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에 1900선을 넘겼습니다.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지만 1900선에서 투신과 사모펀드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는 1910선까지 올랐습니다. 기관은 이날 206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네, 다시 전화상 연결이 좋지 않습니다. 재연결 시도한 후에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심리적 지지선인 1900선 회복하면서 마감을 지었는데 모처럼 기분 좋은 반등세 이어나갔습니다. 이 장 초반에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폭 기어나가다가 결국에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섰지만 기관이 그 지수를 방어해주면서 무사히 1900선 회복한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소식 증권부 구경우 기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57포인트 오른 1907.89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1897.35로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1900선을 넘겼습니다.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지만 1900선에서 투신과 사모펀드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는 1910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기관은 이날 2062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144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도 528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363억 원의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특히 비차익 거래는 4거래일 만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2%대의 강세를 보였고 전기전자와 의료종밀, 화학이 1%씩 올랐습니다. 반면 증권과 종이목재, 운송장비, 섬유의복, 보험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이날 라인의 호실적에 힘입어 7%대의 강세를 보이며 8거래일 만에 70만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월 D램 고정 가격 변동이 없다는 전망에 5%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포스코, 기아차, 삼성전력, LG화학은 내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25포인트 오른 509.8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 브로드밴드와 셀트리온, 동서가 올랐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15로 오른 1079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양한 테마주들이 형성되긴 했지만 정부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연내에 착수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한 하루기도 했죠. 네, 정부가 비무장지대인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연내 착수할 것이라는 발언에 DMZ 테마주들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아스는 전 거래일보다 7.45% 상승한 1,515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화공영은 7.89%, 루버는 6.63%, 일신석재도 4.52% 올랐습니다. 이들 업체는 모두 DMZ 인근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각종 생태공원 설치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시공테크도 3.85% 상승했습니다. 시공테크는 지난 2009년 DMZ 평화생명동산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날 통일부는 2014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의 연내 착수를 목표로
북한과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테마주의 주가가 급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DMZ 테마주의 자기자본 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낮아 앞으로 실적이 오르지 않으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 불리형 BW 금지로 콜옵션이 붙은 전환사채가 새로운 대안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전환사채에 조기 매수 청구권 콜옵션을 붙여 발행하는 방식이 기업들의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마트카드 제조기업인 유비벨록스는 최근 회사가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을 설정해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100억 원 가운데 50억 원에 대해 사채권자가 회사 측에 되팔 수 있는 조기 매수 청구권을 걸어놓았습니다. 금리 조건은 연 2%로 설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 조달에 나서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콜옵션을 추가한 전환사채는 이런 우려가 적은 데다 우량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어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가 금지된 이후 조기 매수 청구권 콜옵션을 걸어 전환사채를 발행한 곳은 유비벨록스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3개 기업입니다. 휴대폰 부품업체인 크루셜엠스가 지난해 10월 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표면 이자율 0%, 만기 이자율 3.5%로 발행하면서 15억 원에 대해 조기 매수 청구권을 걸어놓았습니다. 이지바이오도 지난해 9월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 대상자인 키움증권과 키움인베스트, 스틱인베스트 등의 조기 매수권을 청구할 수 있는 콜옵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불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이 금지되자 자금 조달에 따른 주가 희석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매수 청구권이라는 콜옵션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구경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 자회사인 KT E&S 직원이 금융권에서 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갖고 잠적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T E&S의 자금 담당자는 협력업체 3곳이 만든 특수 목적법인에 나간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 가운데 2,800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총 2천억 원, 10개 저축은행이 800억 원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납품업체와 KT E&S 직원이 공모해 가공의 매출 채권을 발생시킨 대출 사기로 파악된다며 문제 은행과 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여신 심사 소홀 등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남긴 차명 재산을 두고 장남 이명희 씨가 삼남 이건희 삼성전자 회상을 상대로 벌인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소송에서 이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임사 14부는 오늘 이 씨와 이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에서 이 회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씨는 이 회장에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등 9,40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인도하라고 청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권리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차명 주식이라고 볼 증거 등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 측은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 측은 상고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종수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증권사에 대한 영업용 순자본 비율 규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회장은 오늘 신년 간담회에서 은행은 건전성 규제가 상당히 중요하지만 증권사는 건전성 지표보다 시장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NCR을 사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예탁금은 증권 금융에 예치돼 있어 안전하다며 NCR 규제 폐지까지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또 국내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은행에만 편중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증권사 중심의 자본시장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사 사장 등 임원들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오늘 4대강 사업은 투입된 국가재정이 방대한 데다 사업 자체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컸다며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했는데도 담합 행위를 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에 벌금 7,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국 경제로 옮겨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한국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습니다. KDI는 한국은 외채 비중이 낮고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지속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이 건실해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에 대해서도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이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무직들은 연장 근로수당을 못 받도록 하는 이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 산업부의 나윤숙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이 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건데요. 이 제도가 도입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노동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도가 도입되려면 정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의 반발이 최우선적으로 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근로자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당근책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행 중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에는 없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건데요. 그건 바로 하급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철저하게 연장 근무 시간과 그에 따른 수당을 따져서 지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가 이처럼 우리나라의 근무 환경 변화까지 가져오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배경 또한 궁금해지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네, 결국은 불필요한 장시간 근로에 따른 불합리한 근무 체계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다수 사무직은 실제 근무 시간에 비해 훨씬 적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내 생산직 근로자 역시 어마어마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근로시간의 정확한 산정과 그에 따른 수당 지급 문제만큼은 사무직이 생산직보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생산직과 달리 사무직은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량하기 힘들다는 점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 같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업무 효율화를 통한 장시간 근로 관행 해소와 그리고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국내 대다수 사무직 근로자들은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겨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이 쉽지 않아서 제대로 수당을 못 챙겨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한 통제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지 이 제도 역시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정부의 계획도 궁금해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내놓고 있나요? 네, 우선 정부는 올해 안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등의 논의기구를 통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본격적인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는 보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벽산건설이 기업 인수합병을 재추진합니다. 벽산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M&A를 다시 추진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허가가 나면 벽산건설은 7일까지 M&A 입찰 계획과 매각 공고를 내고 10일에서 14일 인수 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매각 주관사는 3일 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벽산건설은 이달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3월 초까지 본 계약을 체결해 상장 폐지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홈쇼핑 업체들의 온라인 매출이 인터넷에서 모바일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의 지난해 모바일 매출은 3,050억 원으로 전년보다 320% 성장했습니다. 올해도 모바일 매출은 10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TV 매출은 1조 8,300억 원으로 4.5%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넷 매출은 7,670억 원으로 10% 감소했습니다. 이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TV 홈쇼핑 이용 빈도가 낮은 20, 30대 젊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장사 오너 일가의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 주식을 가진 미성년 주식 부자가 230명에 달했습니다. 경영정보분석업체 CEO스코어가 상장 등록 회사 주요 주주 13,870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주식가치 1억 원이 넘는 주식 부자는 전체 절반이 넘는 7,990명이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230명이 가진 주식가치는 총 3,910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주주는 작년 5월에 태어난 김동길 경인양의 명예회장의 손자로 경인양의 주식 20만 주, 약 7억 9천만 원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용소 GS에너지 부사장의 13세, 10세 두 아들이 보유한 주식가치 평가액은 395억 원과 161억 원에 달했습니다.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이 주주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 화제입니다. 권 부회장은 올 한 해 전자업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 역발상 도전 정신으로 더욱 좋은 실적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TV, 메모리 반도체, OLED 등 부문별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수익성을 확대하고 글로벌 전자산업 선두로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